이 여자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줄 알았다면 당신은 그래도 사랑했을까요? 57세 고미술 감정사 정태산. 서울 인사동 골목 2층. 30년 경력의 흔적이 가득한 감정실에서 그는 돋보기를 통해 고려 청자의 균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15년 외로움을 견디며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태사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시작될 일들을.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한치 앞을 알 수 있을까요? 정태산 감정사님, 맞으시죠?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아했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검은색 정장에 크림색 스카프,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세련됨 속에 지성이 묻어났어요. 태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유리입니다. 서울문화갤러리 큐레이터로 있고요. 지난주에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경주 지역 사찰 소장품 감정건으로요. 태사는 안경을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백발이 섞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유리의 눈빛이 잠시 태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앉으세요. 한 선생님. 유리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유리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어요. 태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경력을 보니까 고려청자 전문이시더라고요. 특히 상감기법 감정에서 국내 최고시라고 들었어요. 이번 사찰 소장품 중에 청자 항아리 2점이 있는데 진품 여부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진 좀 볼까요? 유리가 건넨 사진 속 청자를 보는 순간 태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경력이 본능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유약의 색깔, 기형의 균형, 상감 문양의 섬세함. 이거 직접 봐야겠는데요.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언제 경주 가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드릴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유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태사는 또 한 번 가슴이 떨렸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아내와 닮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KTX 표 예매할게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점심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선생님, 제가 의뢰한 건데 당연히 제가 준비해야죠.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태사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에요.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괜찮은 재킷을 골랐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정태산.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한유리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도. 금요일 아침, 서울역. 유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청바지, 평소보다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선생님, 여기요. 손을 흔드는 유리를 보며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KTX 안,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태산과 유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제가 카페칸 다녀올게요. 아니, 제가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메리카노요. 근데 정말 제가 아니요, 제가 살게요. 그냥 계세요.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유리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선생님, 앉아 계세요. 제가 살게요. 선생님은 제 선생님이니까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요. 그 한마디에 태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경주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시내에서 30분 거리의 산사로 향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절이었어요. 주지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소장고는 법당 뒤편에 있었습니다. 온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어요. 태사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청자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유약이 비취색으로 영롱하게 빛났어요. 굽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붙어있는 자국, 불에 탄 흔적의 색깔. 태산의 손끝이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태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고려 중기 12세기 전반 작품이에요. 강진가마에서 구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유리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태산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약의 색깔을 보세요. 이 비취색은 철분 함량과 소성 온도, 소성 시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만 나옵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굽의 처리 방식, 모래를 받쳐서 구웠는데 이 모래 알갱이의 크기와 배치가 고려시대 방식 그대로입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손으로 메모까지 했어요. 상감 기법은 어떻게 판별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상감은 칼로 파낸 홈의 깊이와 각도를 봐야 합니다. 현대 위작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너무 정교하게 파내거나 반대로 너무 거칠게 파내죠. 진품은 딱 필요한 만큼만 균일하게 파냅니다. 장인의 손이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에서만 나오는 균일함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태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감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사찰 마당에 앉아 스님이 내어준 차를 마셨습니다. 10월의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을 했으니까요. 태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매력에 빠졌죠. 진품과 위작을 가리는 건 단순한 판별이 아니에요. 역사와 대화하는 거죠. 1000년 전 장인의 손끝, 그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유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뢰가 많이 줄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경매 시장도 침체되고 젊은 사람들은 골동품에 관심이 없고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돼요. 유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태산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은퇴하시면 이 분야가 어떻게 돼요? 30년 경력, 그 모든 노하우가 사라지는 건데요. 저도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려도 될까요? 감정 의뢰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태산은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호감도 느껴진 듯 했습니다. 물론이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돌아오는 KTX 안에서 유리는 졸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 태산의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태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 그날 밤 태산은 경주에서의 하루를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7세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조심해야 하는데 나이 차이도 있고. 하지만 태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후로 유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태산을 찾아왔습니다. 감정 의뢰도 있었지만 그냥 차를 마시러 오는 날도 많았어요. 선생님, 오늘 점심 드셨어요? 11월 어느 날 유리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직인데요. 그럼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 같이 먹어요. 선생님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유리가 싸온 도시락은 정갈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아내가 살아있을 때 먹던 음식들이었어요. 태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유리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별것도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미술사를 전공하게 된 계기, 큐레이터로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들. 태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내와의 추억, 감정사로서의 보람, 외로웠던 시간들. 선생님도 외로우셨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진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리의 말에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유리가 감정실로 왔어요. 선생님, 눈 와요. 같이 나가요. 지금요? 네, 첫눈인데요. 두 사람은 인사동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송이가 하얗게 내렸어요. 유리가 손을 내밀어 눈을 받았습니다. 예쁘다. 태사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리는 설날에 떡국을 끓여 가져왔어요. 혼자 명절 보내시면 쓸쓸하시잖아요. 유리 씨는 가족이랑 안 보내도 돼요. 저도 혼자예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요. 그랬군요. 두 사람은 조용히 떡국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노을이 강물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산 씨, 유리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사는 걸음을 멈췄어요. 저 이상한 질문 같지만요. 유리가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한테 호감 있으세요? 태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예, 있습니다. 저도요. 유리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전 태산 씨가 좋아요.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말씀하실 때 눈빛도 좋고요. 유리 씨,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너무 적극적인가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 아니요. 태산이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태산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생의 봄을 맞았어요. 외로웠던 집이 따뜻해졌습니다. 유리는 주말이면 태산의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미술관에 가고 골동품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7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태산의 집 베란다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태산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왜요? 이게 꿈 같아서요. 깨면 어쩌나 싶어서. 유리가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어요.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었는지 태산은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눈빛에도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계획에 없던 감정, 이용하려고 접근한 남자에게 진짜로 끌리고 있는 자신.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도 태산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1년 후 9월, 유리가 태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태산 씨,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감정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요? 개인 수집가 한 분이 고려청자 컬렉션을 해외 경매에 내놓고 싶어 하는데요. 태산 씨 감정서가 필요하대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감정사니까요. 어떤 작품들인데요? 정말 대단한 것들이에요.
유리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청자 상가문학문 매병, 청자 철화포도문 항아리, 청자 투각칠보문 향로. 총 5점인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사진을 보는 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박물관급인데요. 맞아요. 수집가분이 30년 동안 모으신 거래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해외 경매에 내놓으면 수십억 원에 낙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컬렉션이네요. 근데 왜 해외 경매로 가요? 국내에서도 세금 문제도 있고 해외 컬렉터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니까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일주일 후 유리가 예약한 경기도 외곽의 고급대여 창고. 온 습도가 완벽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태산은 작품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두 박물관에 있어야 할 수준의 작품들이었어요. 태산은 이틀에 걸쳐 꼼꼼히 감정했습니다. 유약의 색깔, 굽의 처리, 상감 기법, 기형의 균형, 모든 걸 확인했어요. 자외선 검사도 하고 현미경으로 표면도 분석했습니다. 모두 진품입니다. 태산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고려 중기에서 후기에 걸친 작품들이에요. 이 정도 컬렉션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산 씨가 확인해 주시니까 안심이에요. 감정서 작성해 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태산은 정성껏 감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작품의 시대, 특징, 진품 근거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무게가 그 도장에 실렸어요. 고마워요. 태산 씨. 유리가 감정서들을 조심스럽게 파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경매 나가면 정말 큰 금액에 낙찰될 거예요. 수집가분도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고요. 다행이군요. 나도 보람이 있었어요. 태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유리가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걸.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유리는 태산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산 씨, 네, 사랑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은 유리를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유리 씨. 정말 사랑해. 저 혹시 나중에 제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만약에요. 태산이 유리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보며 말했어요. 찾아갈 거예요. 어디 있든 찾아갈 거예요. 유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바보같이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은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바쁜가? 점심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저녁에 화랑으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 씨, 유리 씨.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옆집 화랑 대표님 보셨어요? 아, 거기요? 어제 짐 싸서 나가던데요. 폐업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업이요? 갑자기요? 네, 저도 놀랐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태산은 유리가 말했던 집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마포구의 오피스텔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유리가 비밀번호를 태산에게 알려주었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리 씨, 나예요. 태산이에요. 복도에서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805 입주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요. 연인인데 연락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805는 어제 퇴실하셨어요. 퇴실이요? 네, 계약 해지하고 나가셨어요. 태산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요. 한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실종 신고 접수하러 오신 건가요? 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연인입니다. 본인 의사로 연락을 끊은 거면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면 수사가 어려워요. 하지만 뭔가 사고를 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근데 다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잘 지냈어요. 어제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경찰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유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미치듯이 유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 함께 갔던 미술관, 산책하던 공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와 나눈 문자들,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진짜였어요. 연기일 수 없었습니다. 유리 씨,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연락 줘요. 제발.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맥주, 위스키, 뭐든 좋았어요. 취해서 유리를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더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감정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와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이 청자는 진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죄송한데 돌아가 주세요.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의뢰가 끊겼습니다. 평판이 나빠졌어요. 정태산 감정사 이상하다더라.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태산은 점점 폐인이 되어갔어요.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몸무게는 15kg 빠졌습니다. 감정실은 먼지가 쌓였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태산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테이블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정태산 씨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태산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국제문화재 범죄수사팀입니다. 저희와 함께 서울청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태산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선생님이 감정하신 고려청자 5점 기억하시죠? 순간 태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게 어떻게? 위작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사실, 태산은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중국 세관에서 적발된 일반출 문화재 중에 선생님이 감정하신 청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수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현대의 위작으로 판명됐어요. 수사관이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태산이 감정했던 바로 그 청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정교한 위작이었습니다. 진품들은 이미 암시장으로 빠져나갔고요. 거래액만 수백억 원입니다. 진품들은요? 선생님이 진품이라고 감정서를 써준 위작들과 바꿔치기 당한 겁니다. 주범은 수사관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한유리, 본명 한미선, 국제문화재 밀거래 조직의 한국 책임자였습니다.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유리는 본명이 아닙니다. 45세가 아니라 48세였고요. 중국인 남편이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고요. 수사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리의 여권 사본, 중국 입출국 기록, 낯선 남자와 찍은 결혼 사진. 이럴 수가. 이 여자는 10년 전부터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문화재 밀거래를 해왔습니다. 주로 감정사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감정사들을요?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수사관이 다른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먼저 감정 의뢰를 하고 친해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신뢰를 얻은 후 위작의 진품 감정서를 받아내는 거죠. 선생님, 전에도 일본인 감정사, 중국인 감정사, 한국인 감정사. 모두 60대 전후의 남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한유리한테 당했습니다. 일본인은 자살했고요. 중국인은 사기죄로 고격 중입니다. 아니에요.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저한테 진심이었다고요. 정태산 씨,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조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을 이용한 겁니다. 감정까지 계산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사랑한다고 했어요. 어제도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제가 아니라 10년 전이라는 걸. 선생님, 수사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도 피해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니까요. 돈은 상관없어요. 태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10년이에요. 10년을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사고를 당했나? 아픈가? 매일 찾아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수사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봤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한유리의 행방은요? 태산이 물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3년 전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어요. 조직에서 버린 것 같습니다. 찾아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태산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유리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선생님, 이제 놓으시는 게 안 돼요. 태산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라고 물어봐야 해요.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웠어요.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문화재 암거래 루트를 연구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인터폴에 정보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 탐정도 고용했어요. 남은 재산을 조금씩 쓰며 유리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태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유리야, 어디 있니? 왜 그랬냐고. 진짜 한번 묻고 싶어. 밤마다 유리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걷던 한강 공원, 함께 마시던 차, 함께 웃던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을까? 정말 전부 연기였을까? 어느 날 중국 탐정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한유리 찾았습니다. 태산의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지방 도시 요양원에 있습니다. 조발성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조직에서 버린 것 같습니다. 주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도시였어요. 태산은 즉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 지갑, 그리고 12년 전 유리와 찍은 사진 한 장.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지나갔어요. 태산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찍은 사진.
유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2년 만이야. 유리야. 요양원은 작은 지방 도시 외곽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태사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한유리 씨 면회 왔습니다. 아, 222호실이에요. 근데 환자분이 치매가 좀 심하셔서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2층 끝방이에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2년을 찾아 헤맨 여자가 저 방 안에 있었습니다. 222호, 문패가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렸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유리의 목소리였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 58세가 된 유리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살이 빠져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어요. 태산이 사랑했던 그 사람. 유리 씨. 유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태산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뵀나요? 그 한마디에 태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유리 씨. 나예요. 정태산이에요. 모르겠어요? 정태산.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유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나예요. 12년 전에 우리 함께.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경주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한강공원도 같이 걸었잖아요. 죄송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유리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12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했어요. 기억해야 해요. 왜 그랬는지 말해줘요. 왜 날 속였어요? 왜 날 이용했어요? 그 1년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유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흔들었어요. 말해요. 왜 그랬는지 말해줘요. 나한테 했던 말들, 함께한 시간들, 전부 연기였어요. 사랑한다던 그 말도.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유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태사는 손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이래요? 12년을 찾았어요. 12년을 왜 그랬냐고 한 번이라도 묻고 싶어서. 한 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진심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환자가 놀랐어요. 나가주셔야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태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유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태산을 잊어버린 듯 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태산은 요양원 근처 모텔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내가 뭘 찾으려고 했던 거지. 복수? 용서? 진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할 대상도, 용서받을 주체도, 진실을 말해줄 사람도 사라져 버렸어요.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유리와 처음 만난 날, 경주 사찰의 가을 햇살, 한강 공원의 벚꽃, 유리의 미소.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3일 동안 태사는 모텔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4일째 되는 날 아침, 태사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하지만 요양원 앞을 지나칠 수 없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 배, 귤, 유리가 좋아하던 과일들이었어요.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222호 환자 면회 왔습니다. 아, 네. 근데 환자분이 그날 이후로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조용히 있을게요. 제발 잠깐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2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유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유리 씨, 유리가 돌아봤습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처럼 태산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과일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산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능숙했습니다. 예전에 아내에게 자주 깎아주던 버릇이 남아 있었죠. 여기요. 사과를 건넸습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어요. 감사해요. 천만에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과일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기, 유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이에요? 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옛날에 친구였어요. 그랬구나.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자주 오실 거예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눈빛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 심심하거든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태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책도 읽어주고 그냥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유리는 매번 태산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태산이 오는 걸 기다리게 됐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럼 내일은 그분이 오시는 날인가요? 그분이요? 과일 깎아주시는 분요. 간호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오실 거예요. 다행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산이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유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목소리가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꿈에서 들었나? 아니면 정말 옛날에. 유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태사는 요양원 정원에서 유리와 함께 눈을 바라봤어요. 예쁘다. 유리가 손을 내밀어 눈을 받았습니다. 첫눈 같아요. 태사는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인사동 거리에서 함께 봤던 첫눈. 유리가 손을 내밀며 웃던 모습. 유리 씨, 네? 행복하세요? 글쎄요. 유리가 생각하듯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뭐가 행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면 좋아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습니다. 왜요? 글쎄요.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서요. 나도 당신도. 유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던 어느 날, 태사는 유리에게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강 공원에서 찍은 사진. 이거 저예요? 네, 누구랑 찍은 거예요? 친구요.
유리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나 행복해 보여요. 이때, 그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유리가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행복해요. 태산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든, 그게 진짜였든 가짜였든, 지금 이 순간은 진짜니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이 따뜻해요. 그날 저녁 태산은 요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진품과 위작을 구분하는 데 썼던 도구,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진품과 위작, 그게 뭐가 중요했을까? 평생을 진품을 찾는 데 바쳤지만 정작 사랑에서는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가짜였을까? 유리가 보여준 미소, 함께 나눈 시간,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까? 아니었어요. 유리도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태사는 이제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진품과 위작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 섞여 있는 거예요. 진심과 거짓이, 사랑과 계산이,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잊어버린 유리 곁에 머무는 이 선택. 이것이 복수인지 용서인지 사랑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것이 진품이니까. 외로운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게 진짜 가치니까. 태사는 다시 요양원을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유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태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태산의 매주는 계속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70세 노인이 58세 치매 환자를 만나러 가는 길. 속고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결국 용서를 선택한 남자. 그리고 모든 걸 잊고 매번 새롭게 외로움을 느끼는 여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골동품의 진품처럼 말이죠.